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월 진짜 주도주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이 난 이 기업입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반드시 성장하는 산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도 있죠. 환경과 관련된 산업들은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 밖에 미래 산업들도 필연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필연적인 성장의 종목군들은 대다수 강한 시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산업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이슈는 바로 이 이슈입니다. 중국이 7월 달부터 자동차 배출 규제 강화를 진행을 합니다. 내연차의 입지가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전기차 시장을 먼저 장악하기 위해서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탄소 배출은 곧 뭐예요? 무역 장벽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만큼 지구온난화가 상당히 심각해요. 올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4년 만에 여의도에서 벚꽃 축제가 열렸는데 벚꽃이 없는 벚꽃 축제였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가 기상청의 예측과 5일 이상이나 크게 차이가 나면서 벚꽃이 없이 벚꽃 축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에너지와 그리고 운송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수수는 가속이 되면 가속이 됐지 지금보다 더 둔화가 될 가능성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가속되는 시장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7월부터 신규 판매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중국이 기존에 2020년도 7월에 이 대기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킬로미터당 1,000mg에서 킬로미터당 700mg으로 규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700에서 500으로 낮추면서 만약에 이거를 충족하지 못한다 하면은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수입과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7월 달부터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요. 전기차나 친환경 에너지차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차, 신에너지차에 대한 적극 육성이 중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농촌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고요. 거기에다 더해서 신에너지차에 대한 적극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급 속도를 늘리다 보니까 이 석유 기업의 공룡인 엑손모빌도 전기차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석유 기업의 공룡이라고 불리는 엑손모빌이 리튬 시추권 확보 개발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얘네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 규모가 업계에서 2위인 석유 기업입니다. 1위가 아람코인데 아람코는 이제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상 석유 분야에서는 최대 민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가 과거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했을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석유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조차도 리튬 생산에 뛰어들면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걸 보면은 석유 시대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즉 2차 전지 분야의 진출은 불가피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번에 엑슨모빌이 투자한 그 비용 자체가 1억 달러로 기업 규모를 감안하면은 사실 비교적 작은 투자 규모죠. 하지만 연내 기관의 수요가 곧 정점에 달할 수 있다. 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이제 고점을 찍고 점차적으로 계속 내려올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전기차 산업에 대한
확장성 1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석유 기업들이 석유 시대의 종언을 예측하듯이 전기차 시장을 뛰어들게 되면은 이 석유를 파는 주유소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맞으면서 주유소에 대한 폐업이 엄청난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기차 충전에 베팅에 대기업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LG, 현대, SK, GS, 롯데, 신세계,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은 M&A를 통해서 현재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지금 당장 돈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업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익성이 높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차들이 50% 80%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유소들이 전부 다 전기차 충전소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전기차가 빨리 보급됨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보급도 엄청나게 빨라질 텐데 글로벌 컨설팅사 롤랜드 버거는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규모가 지금 올해도 71조 규모로 상당히 큰데 2030년 7년 안에 427조 원으로 6배 성장할 것으로 현재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고요. 자, 전기차 충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대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봐야겠죠. 일단 전기차 충전소를 온 오프라인을 관통하는 플랫폼으로 키워서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자회사들과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인데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SK 시그넷 전 세계에서 충전기 쪽에서는 한 2위죠. 미국 시장에선 1위인 기업입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는 SK 시그넷 초급속 충전기, 그다음에 주차와 연계한 충전 서비스를 맡은 자회사와 연계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말할 것도 없죠. 현대자동차와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 신세계, 전 세계적으로 백화점이 퍼져 있죠. 그 유통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포진해 있는 자사들을 활용해서 전기차 구축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쇼핑하러 들어가서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백화점 같은 데서 충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위해서 충전 설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기업들 중에서 빠진 기업들 있죠. LG나 GS는 도대체 뭘 하냐? 여기는 2019년도에 설립된 하이비차저의 지분 60%를 작년에 LG전자가 인수를 하면서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근데 이 인수한 하이비차저의 지분 40%를 이미 GS에서 갖고 있습니다. 즉 충전 사업을 LG와 GS가 손을 잡고 같이 하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데 얘네가 집이나 사무실이나 각종 상업시설에서 설치할 수 있는 이 7kWh의 벽 부착용 아니면 스탠드용 100kWh, 200kWh의 4종의 충전기를 소개했고요. 이번에 2018년도부터 전기차 충전 사업에 상당히 주목을 해왔던 LG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충전기를 공개하면서 시장에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이 지금부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G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전, 가구로 제조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들, AS 혹은 공급망에 대한 역량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 충전기 자체를 이런 민간인들에게 판매를 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서 집이나 사무실에 우리가 로봇 청소기를 사듯이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시장의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이 LG를 떠오르는 전기차 충전 시장의 다크호스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충전인 사업이라는 게 전기차랑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랑 기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가
초고속 충전 시장을 잡겠다고 300억 원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죠. 2021년도 12월에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다가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높아진 초고속 충전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5년도까지 충전기 3,000기를 도심 속에다가 구축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뭐 고속도로나 아니면 사실 필요한 곳에 많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곳에 그러한 충전기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편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피트의 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초고속 충전기에서 바로 충전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고객이 별도의 조작 없이 인증, 충전, 결제까지 손쉽게 한 번에 할 수 있을 정도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피트가 이제 프리미엄 현대에서 만든 충전기죠. 충전기에 대한 회사인데 여기와 연결시켜서 국내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 인프라를 장악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대차가 이번에 이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이렇게 300억 원이나 유상증자를 하면서까지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엄청난 참패를 했죠. 사실 중국에서 현대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즉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중국이 아닌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3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생산 시설이 이미 있어요. 1년에 70만 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장들을 현대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첨단 시설을 갖춘 전기차 배터리팩 조립 공장을 건설하고 5년간 고속도로 등 타밀나두주 거점에 100곳의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즉 특정 구역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충전을 가장 많이 하는 곳에다가 충전소를 설치해서 현대차에 대한 판매량을 급증시키겠다라는 전략이고요. 특히나 이 인도 시장이 자동차 시장 내수 판매 규모가 1년에 472만 5천 대로 세계 3위입니다. 이번에 일본을 제치고 3위까지 올라갔고요. 인도 정부가 2030년도까지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30%로 올릴 계획이다. 즉 강제적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인도 시장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충전기에 대한 기술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 1위죠. 근데 전기차 충전 특허도 1위입니다. 이 전기차 충전 특허 출원수를 집계해 본 결과 중국이 4만 건이고요. 일본, 독일, 미국이 2등에서 4등입니다. 우리나라는 5등이고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특허 건수가 1만 건밖에 되지 않고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4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까지만 해도 일본, 독일, 미국보다 특허 출원수가 적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냐? 전기차에 대한 보급률이 늘어나고 전기차에 대한 보급률이 가속화가 되고 전기차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프라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즉 거기에 따른 급성장이 나온 거고요. 당연히 사람들이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부르는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특허를 가장 많이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설치를 더 늘리고 충전에 대한 특허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전 세계 1위인 중국이 현재 전기차 충전기가 몇 개가 있을까요? 지난달 기준에서 중국 전기차 충전기 누적 설치량이 584만 2천 대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충전기 대수가 88% 증가했어요. 즉 원래는 240만 대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한 500만 대입니다. 500만 대가 판매가 되면서 전기차 충전대를 거의 250만 대를 늘린 겁니다. 즉 두 대당 한 대를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기를 엄청나게 급증시켰고요.
더 중요한 거는 토라이덴, 스타차지, 윈카이충, 그다음에 국가전력망 등이 중국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관리하는, 기업이 관리하는 그러한 충전기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완속 충전기의 경우는 18만 대,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2만 대에서 한 20만 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기차 충전기도 부족한 게 문제인데, 문제는 관리가 되지 않는 충전기가 너무 많습니다. 말이 20만 개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 사업이 뛰어들어서 전기차 충전기를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가 많아져야지 보급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전기차 충전기가 있어야 될 때 없고요. 필요 없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충전량이 가장 많은 곳, 휴게시설, 주차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기타시설, 그리고 관광문화, 체육시설입니다. 상업시설은 당연히 많아야 되고요. 공공시설은 두 번째로 많고요. 관광문화, 체육시설, 우리가 운동하러 가서 혹은 관광하러 가서 충전하기보다는 미리 충전해 가죠. 즉 사실상 휴게시설과 주차하는 곳에 충전기가 가장 많아야 되는데 이 충전기에 대한 설치 장소가 미스라는 겁니다. 즉 있어야 될 때 없고 없어야 될 때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우리는 앞으로 이 전기차 충전기 자체가 도심 속에 가장 많아야 되고요. 도심 속에서 가장 많은 것도 문제겠지만 관리도 돼야 됩니다. 즉 대기업들이 이 관리를 하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에 지금 주유소들처럼 군데군데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누가 하냐?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들이 할 겁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이번에 전기차 충전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그 밖에도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EV고가 실탄을 1,600억 정도 충전을 했습니다. 미국 최대 전기차 충전소 기업인 EV고가 약 1,600억 원 규모의 실탄을 충전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 보조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나오면서 그 보조금에 맞춰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는 중국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했던 충전기 시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차 시장 성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프라가 바로 이 충전소입니다. 강제적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가속됨에 따라서 충전소에 대한 점유율 그리고 확보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숙제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혹은 우리 자동차만 충전해라 라고 했던 기업들도 점차적으로 충전소를 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자체 급속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경쟁사 전기차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보급을 위해서 우리 전기차를 사야지만 우리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했었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서 우리의 돈을 벌어주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만 사용할 수 있는 슈퍼차저가 전국에 약 200곳이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테슬라가 슈퍼차저 충전소를 개방하려는 배경으로는 수익성 개선을 중요 요인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을 구글이 장악했죠. 90%를 장악했는데 90%를 장악하고 나니까 사실 다른 자국의 이 인프라가 검색 시장을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네이버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구글이 못 올라오고 있지만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은 다 구글이 장악했습니다. 만약에 이 자동차 시장의 캐시카우라고 부를 수 있는 충전소가 테슬라 같은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충전소를 쫙 깔아가지고
이 인프라를 꽉 잡아버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캐시카우를 잃게 되는 거겠죠. 즉 충전소 확보를 위해서 대기업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질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을 두 개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현대차와 연결되어 있는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얘는 이 현대차가 지금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의 24%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한번 강하게 올랐지만 1회 이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꾸준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의 충전소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충전 시장 경쟁력 강화가 되면서 수혜를 본 기업이고요. 얘네가 이제 앞으로 이피트와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충전 서비스를 연결을 해서 충전 시장 속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점이 디스플레이텍으로 연결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떨어질 때마다 뭐 3%, 5% 빠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면은 다음에 시세가 나올 때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디스플레이텍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YM텍입니다. 얘는 도대체 왜 봐야 되냐? 바로 2차 전지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EV 릴레이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이 EV 릴레이가 도대체 뭐냐? 배터리의 전원 그리고 충전 기능을 온오프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화재 얘기 많죠. 충전하다 화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전기차 충전 중에 화재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력이 부각될 수 있는 게 바로 YM텍입니다. 전기차의 보급량이 많아지고 충전소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충전하는 전기차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속에서 지금보다 화재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교적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바로 모아가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충전소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왜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 성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최신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들 매일매일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해당 영상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니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이어서 성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